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 아닙니다. 배신?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믿고 25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10대 재벌가의 여성 회장이 겪은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운전기사로 고용된 한 남자. 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 전 화염 속에서 사라진 아이. 그리고 지금 그녀의 차를 운전하는 청년.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유리와 철근으로 뒤덮인 초고층 빌딩 숲 사이로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이 차의 주인은 바로 선진그룹의 회장 강은희. 60세. 재계에서는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 그녀였다. 로비에 들어서는 강은희의 발걸음은 차갑고 정확했다. 직원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감히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없었다. 회장님, 오늘 오전 일정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서 김민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태블릿을 건넬다. 강은희는 한눈에 일정을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사회 시간 10분 앞당겨. 그리고 산부팀장 교체건 오늘 안에 결정해.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기계처럼. 아니, 기계보다 더 차갑게.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여자의 심장이 얼어붙은 이유를. 그날은 2024년 10월 15일. 강은희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바로 25년 전 그날과 똑같은 날짜였다. 1999년 10월 15일. 그녀는 그날 모든 것을 잃었다. 25년 전. 강은희는 아직 회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30대 중반의 엄마였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남편 박진우와 5살 아들 박지훈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꼬마 지훈이가 색연필로 그린 그림을 내밀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세 식구의 모습. 우와, 우리 지훈이 정말 잘 그렸네. 엄마가 액자에 넣어줄까? 응. 좋아. 그때의 강은희는 웃을 수 있었다. 따뜻할 수 있었다. 사랑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진우가 늦게 귀가했다. 여보, 미안해. 회사 일이 조금. 그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거래처에서 조금 힘든 이야기가 있었어. 하지만 강은희는 알았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진실이 드러났다. 박진우가 운영하던 회사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희야. 남편은 무릎을 꿇었다. 5억. 당장 5억을 갚지 못하면 우리 가족 모두. 강은희는 그날 밤 친정집을 찾아갔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5억만 빌려주시면.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선진그룹 선대 회장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 남자는 이미 끝났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혼이야. 아버지, 사위로 인정할 수 없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이혼 서류에 사인해. 절망적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운명의 10월 15일 밤, 불타는 소리, 비명소리, 화재가 발생했다. 강은희의 집에서. 아니, 정확히는 방화였다. 사채업자들이 경고의 의미로 저지른 일이었다. 지훈아, 지훈아,
강은희는 불길 속에서 아들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남편 박진우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은희야, 먼저 나가 있어. 내가 지훈이 데리고 나갈게. 그것이 그녀가 남편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2층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강은희는 소방관들에게 붙잡혀 밖으로 끌려 나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건물은 완전히 무너졌고 불길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다음 날 아침,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두 구의 시신. 남편 박진우와 작은 아이 것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유골. DNA 검사 결과는 일치 불가 판정이 나왔다. 너무 심하게 손상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결론을 내렸다. 유족분. 힘드시겠지만 남편분과 아드님 모두 사망하신 것으로. 그날 강은희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그녀 자신의 심장도. 2024년 강은희는 그 사건 이후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선진그룹을 대한민국 10대 재벌로 키워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 재혼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했다. 강민준. 현재 28세. 선진그룹 전략기획실 이사. 그가 강은희의 공식적인 아들이었고 유일한 상속자였다. 차 시동 소리. 회장님 출발하겠습니다. 새로 고용된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이름은 이준혁. 29세. 강은희는 100m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이준혁이라고 했나? 네, 회장님. 경력이 짧던데.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다. 강은희는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느낌. 아니, 착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생했다. 운전기사 이준혁은 강은희가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 온도를 정확히 맞췄다. 심지어 그녀가 가고 싶어 하는 장소를 미리 알고 있는 듯 했다. 이준혁 씨. 네, 회장님. 당신 전에 우리 집안과 연관이 있었나? 아니요, 회장님. 처음입니다. 그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다. 하지만 강은희는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차가 신호에 멈췄을 때였다. 강은희는 우연히 백미러를 통해 이준혁의 손을 보게 되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오른손 손등. 그곳에는 화상 흉터가 있었다. 크고 선명한 흉터. 마치 불에 닿은 것처럼. 강은희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의 머릿속에 25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엄마. 아파. 5살 지훈이가 뜨거운 주전자를 만져 손등을 대었던 그날. 응급실에 달려갔고 의사는 말했다. 화상 흉터가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 지훈이의 오른손. 손등에 남았던 그 흉터. 설마.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세상에는 화상 흉터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강은희는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 그날 밤, 강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비서 김민주를 조용히 불렀다. 민주야. 네, 회장님. 운전기사 이준혁. 그 사람 신원 조회 다시 해봐. 자세하게. 네? 이미 채용 전에 신원 조회는 다시 하라니까. 출생기록, 성장 배경 모든 것. 김민주는 회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3일 후 김민주가 보고서를 들고 왔다. 회장님 이준혁 씨. 신원 조회 결과입니다. 말해봐. 1995년생. 29세. 출생지는 미상입니다. 미상? 네. 고아원 기록에 의하면 1999년 10월 20일에 서울 모 병원 앞에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강은희의 손이 떨렸다. 1999년 10월 20일. 화재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5일 후. 계속해. 당시 나이는 추정 5세. 이름도 보호자도 없이 발견되었으며 심한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인해 기억상실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화상? 네.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특히 오른손 손등에 3도 화상 흉터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강은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물 좀. 김민주가 급히 물을 가져왔다. 강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 아이. 고아원 이름이 뭐였지? 소망의 집 고아원입니다. 현재는 폐원되었고. 그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또 있나? 김민주는 잠시 당황했다. 네. 사실 회장님께서 입양하신 민준 이사님도 같은 고아원 출신입니다. 강은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우연일까? 운명일까? 같은 고아원 출신인 두 아이. 하나는 입양했고 하나는 지금 그녀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혹시 민주야 DNA 검사를 할 수 있을까? 네? 그게 무슨? 이준혁의 머리카락이나 사용한 물건 뭐든 좋으니까 몰래 구해와. 절대 들키면 안 돼. 회장님 혹시 묻지 마. 그냥 해줘. 강은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간청에 가까웠다. 2주가 지났다. 김민주는 이준혁이 사용한 물컵에서 채취한 타액 샘플을 조용히 확보했다. 그리고 강은희는 자신의 혈액 샘플과 함께 익명으로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은 강은희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불길 속에서 우는 아이. 엄마. 엄마. 손을 뻗지만 닿지 않는 작은 손. 지훈아.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은희는 봉투를 받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열 수조차 없었다. 회장님 제가. 아니야. 내가 할게.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서류를 펼쳤다. 검사 결과. 모자 관계 확률 99.99%.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인됨.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다. 강은희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회장님. 김민주가 급히 달려왔지만 강은희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2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지금 자신의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지훈아. 지훈이. 강은희는 처음으로 울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어떻게 살아 있었던 것일까?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지금 운전기사로 자신의 곁에 온 것일까? 민주야. 네, 회장님. 이 사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민준이에게는. 네? 하지만 회장님 민준 이사님은 회장님의 아들인데. 양아들이야. 입양한 아들이라고. 강은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만약 민준이가 이 사실을 알면 모든 게 위험해질 거야. 상속 문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강민주는 지금까지 선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자랐다. 하지만 만약 친아들이 나타난다면 모든 것이 뒤집힐 것이다. 우선 확인이 필요해. 준혁이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강은희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기로. 다음 날 강은희는 일부러 이준혁과 단둘이 있을 시간을 만들었다. 준혁 씨, 오늘은 교회로 나가볼까 해. 일정 없이. 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강화도. 바다가 보고 싶어. 차는 조용히 강화도로 향했다. 바닷바람 소리. 바닷가에 도착하자 강은희는 차에서 내렸다. 준혁 씨도 내려. 잠시 바람 쐬자. 네, 회장님.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강은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혁 씨 가족은 있어? 아니요. 부모님은? 모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들었어. 이준혁은 잠시 멈춰 섰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알게 됐어. 내가 회장이잖아. 직원들 신상은 다 파악하지.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은희는 계속 물었다. 기억은 없어? 고아원에 가기 전 기억? 없습니다. 전혀?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기억을 스스로 지웠을 거라고. 강은희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 어린 나이에 겪었을 고통. 불길 속에서 혼자. 그런데 가끔 꿈을 꿉니다. 이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꿈? 네.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꿈. 그리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강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떤 자장가? 이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흥얼거렸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자장가 멜로디. 그것은 강은희가 어린 지훈이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강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준혁아. 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아직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준혁이 정말 기억을 못하는 것이라면 갑자기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우시는 건가요? 이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그냥 바람 때문에. 강은희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돌아가자. 오늘은 여기까지. 차로 돌아가는 길. 강은희는 백미러 너머로 이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뒷모습, 그의 손, 그의 모든 것이 25년 전 그 아이와 겹쳐졌다. 한편 선진그룹 본사, 전략기획실. 강민주는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비서실장 한상무가 서 있었다. 민준 이사님, 최근 회장님 동선이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새로 고용한 운전기사와 자주 단둘이 시간을 보내시고 며칠 전에는 DNA 검사를 의뢰하신 것 같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DNA 검사? 네. 김민주 비서를 통해서 몰래 진행한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다. DNA 검사, 새로운 운전기사, 그리고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 그 운전기사, 이름이 뭐라고? 이준혁입니다. 신상 파일 가져와. 몇 분 후, 강민주는 이준혁의 신상 파일을 펼쳤다. 1995년생, 고아원 출신. 그리고 그 고아원 이름을 보는 순간, 소망의 집, 바로 자신이 자랐던 그 고아원. 강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 자식,
설마. 그는 즉시 조사를 지시했다. 한 실장 이준혁이라는 자에 대해 뒤져봐. 고아원 시절 기록 모든 것. 알겠습니다. 강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지위가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그는 입양된 아들일 뿐 피를 나눈 진짜 아들이 아니었다. 만약 진짜 혈육이 나타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수천억의 재산, 회장 자리,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절대 놓을 수 없어. 강민준의 눈빛에 어둠이 깃들었다. 한편 이준혁의 숙소, 허름한 원룸.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실 그는 거짓말을 했다. 강은희에게 기억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에게는 단편적인 기억들이 있었다. 불길, 연기,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지훈아, 괜찮아. 아빠가 구해줄게. 그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 하지만 그 다음 기억은 없었다.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왔는지, 왜 병원 앞에 버려졌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동안 이준혁은 항상 의문을 품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부모는 왜 나를 버렸는가? 그리고 15살이 되던 해,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조용히 그를 불렀다. 준혁아, 너에게 줄 게 있어. 뭔데요? 내가 발견됐을 때 너와 함께 있던 물건이야. 원장은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불에 탄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은색 목걸이. 펜던트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지훈. 이게 내 이름인가요? 아마도. 내가 발견됐을 때 이걸 꼭 쥐고 있었대. 이준혁은 그날부터 자신의 과거를 찾기 시작했다. 1999년 10월 15일 전후로 발생한 화재 사건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피해자 박지훈 사망 추정. 유족 박진우의 아내 강은희. 선진그룹 회장. 그 순간 이준혁은 알았다.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하지만 그는 다가갈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기억이 있었다. 화재 사건 당일의 단편적인 기억. 그날 불을 지른 사람들을 봤다. 그들의 얼굴을.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빚쟁이 가족이잖아. 누가 신경 쓰겠어.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좀 더 나이든 목소리. 일 끝나면 입 다물어. 의뢰인한테서 돈 받으면 우리는 몰라. 의뢰인. 누군가가 그 화재를 계획했다. 단순한 사채업자의 협박이 아니었다. 이준혁은 진실을 찾기 위해 15년을 준비했다. 운전 기술을 배웠고, 선진그룹에 대해 공부했고, 그리고 마침내 운전기사로 고용될 기회를 얻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찾아내는 것. 며칠 후, 강민주는 이준혁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이준혁 씨, 잠깐 시간 좀 괜찮을까요? 회사 주차장에서 강민준이 다가왔다. 민준 이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커피 한 잔 하시죠. 할 이야기가 있어서.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강민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운전 솜씨가 좋으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만족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준혁 씨, 혹시 우리 어머니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상하네요. 어머니가 당신에게만 유독 다르게 대하시거든요. 이준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업무를 열심히 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강민주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눈빛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우리 어머니는 쉽게 마음을 여는 분이 아니에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아닙니까? 이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민준 이사님이 무슨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 아니면 사실? 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민주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고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접근할 생각이라면 나를 먼저 넘어야 할 겁니다. 선진그룹은 내가 물려받을 겁니다. 누가 나타나든.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떠난 후 이준혁은 혼자 중얼거렸다. 결국 당신이었군요. 그의 눈빛에 확신이 차올랐다. 그날 밤 강은희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그녀는 이준혁을 자신의 개인 서재로 불렀다. 준혁 씨 올라와요. 네, 회장님. 서재 문이 닫혔다. 둘만 남았다. 강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25년 전 나는 모든 걸 잃었어요. 회장님, 남편과 5살짜리 아들을 화재로. 이준혁은 굳어졌다. 강은희는 계속 말했다. 그 아이는 지훈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오른손 손등에 화상 흉터가 있었죠. 매일 밤 내가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이준혁의 손이 떨렸다. 강은희는 천천히 돌아섰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준혁 씨. 아니, 지훈아. 어머니. 는 당신이 죽었다고 믿었어요. 25년 동안. 이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강은희는 천천히 다가왔다. DNA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99.99%. 당신은 내 아들이에요. 회장님.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나는 내 엄마야. 이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5년 동안 꿈꿨던 순간. 어머니. 그 단어. 엄마.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강은희는 그를 껴안았다. 미안해.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전 살아 있어요. 여기 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25년의 시간. 25년의 그리움. 25년의 아픔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 한참 후. 강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어떻게 살아 있었던 거니? 이준혁은 천천히 말했다. 기억이 많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것 같아요. 내 아버지. 네. 불길 속에서 저를 안고 뛰어나오신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저를 넘겨주셨어요. 누구한테? 모르겠어요. 그 다음 기억은 병원 앞에서 깨어난 거예요. 강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내 아버지는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어. 시신이. 알아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누군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누가? 둘 다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 밤 누군가가 이준혁을 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은 이준혁을 병원 앞에 조용히 두고 갔다는 것. 다음 날. 이준혁은 강은희에게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말했다. 어머니, 그날 밤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니? 방화였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실행된 거예요. 강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의뢰? 누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범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어렴풋이. 이준혁은 계속 말했다. 의뢰인한테서 돈 받으면 우리는 몰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누군가가 일부러 너희 아버지를 죽이려 한 거야? 그리고 저도요. 강은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25년 전 그날. 사채업자들의 협박.
그리고 아버지.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했던 말. 그 남자는 이미 끝났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혼이야. 차갑고 단호했던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것은 바로 그날 밤. 설마. 강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김민주 비서였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 이사님이 이준혁 씨를 해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께 후계 구조 재편을 요구하는. 강은희는 즉시 알았다. 민준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겠어. 내가 바로 내려갈게. 전화를 끊고 강은희는 이준혁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이제부터 전쟁이야. 어머니? 민준이가 눈치챘어. 그리고 모든 걸 지키려고 할 거야. 하지만 난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두 번 다시는. 강은희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선진그룹 본사 대회의실. 20명의 이사들이 모였다. 강민주는 중앙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강은희가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났다. 회장님, 앉으세요. 강은희는 상석에 앉았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다. 민준아, 무슨 일이니?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가 뭐지? 강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선진그룹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말해봐. 후계 구조의 명확화입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 강민주는 자료를 배포했다. 현재 선진그룹은 후계자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대외적으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공식 후계자로 지정하고 부회장으로 승진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강은희는 무표정하게 물었다. 갑자기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거지? 갑자기가 아닙니다. 저는 28년간 이 집안의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문스러운 인물이 회장님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의문스러운 인물? 이준혁이라는 운전기사입니다. 강은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내 직원에 대해 왜 내가 간섭하니? 왜냐하면 강민주는 폭탄을 투하했다. 그 사람이 회장님과 DNA 검사를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은희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내 개인적인 일이야. 이사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회장님의 혈육이라면 상속 구조 전체가 바뀝니다. 저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강은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좋아. 말해주지. 어머니. 이준혁은. 강은희는 천천히 말했다. 25년 전 화재로 죽었다고 믿었던 내 아들 박지훈이야.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다. 강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게 무슨? DNA 검사 결과 99.99% 일치했어. 지훈이는 살아 있었어. 말도 안 됩니다. 25년 전에 죽었다고. 시신이 완전히 타버려서 확인할 수 없었어. 하지만 지훈이는 살아남았고 고아원에서 자랐어.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 강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저는 뭡니까? 28년간 아들로 살아온 저는?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민준아. 하지만 진짜 아들이 아니잖아요. 전 그냥 주어진 아이일 뿐이잖아요. 강은희는 슬픈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싫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강민주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다. 그날 밤, 이준혁은 25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화재 현장을 조사했던 소방관을 찾아갔다.
이병철 소방관님이십니까? 네. 누구시죠? 25년 전 강동구 화재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병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사건. 기억하죠. 젊은 남자와 아이가 죽은. 그날 밤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이상한 점? 네, 뭔가 석연치 않았던 부분이요. 이병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있었어요. 뭡니까?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들의 위치가 이상했어요. 특히 아이 시신이. 어떻게요? 너무 깔끔하게 놓여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배치한 것처럼. 이준혁의 심장이 뛰었다. 그럼 혹시 그게 가짜 시신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는 DNA 검사 기술이 지금만큼 정밀하지 않았고 시신이 너무 심하게 훼손돼서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병철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화재는 전문가가 저지른 방화였어요. 이준혁은 다음으로 당시 사채업자들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명을 찾아냈다. 조폭 출신의 전과자 현재 70대 노인. 아저씨 1999년 강동구 화재 사건 기억하십니까? 노인은 술에 취한 채로 중얼거렸다. 그 사건. 잊을 수가 없지. 왜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었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냥 협박만 하려고 했어. 불 지르라는 명령은 없었어. 그럼 누가? 다른 놈들이야. 우리보다 먼저 왔더라고. 그리고 이미 불을 질러놓고 사라졌어. 누굽니까? 그들이?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이켰다. 모르지. 하지만 전문가들이었어. 완전히. 이준혁은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전문적으로 그 화재를 계획했다. 그리고 가짜 시신까지 준비했다. 목적은 단 하나. 박진호와 박지훈을 완전히 지우는 것. 이준혁은 강은희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알아냈어요. 뭘? 그날 밤 화재는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 한 사람은 내부에 있었어요. 강은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준혁과 강은희는 25년 전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재무 기록, 사업 파트너 명단, 그리고 유상 관련 서류들. 어머니, 당시 아버지의 사업에 누가 관여했었나요? 내 아버지 회사는 작았어. 직원도 10명 정도였고. 다른 투자자는요? 투자자. 있었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박진우 회사에 투자를 했었어. 외할아버지가요? 응. 그때는 사이가 괜찮았거든. 결혼 초반에는. 그럼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회사 지분이. 강은희는 숨이 멎었다. 나한테 돌아와. 그리고 어머니가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선진그룹으로 흡수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25년 전 선진그룹 선대 회장은 사위의 사업 실패를 알았다. 그리고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회사를 흡수하고 딸을 다시 그룹으로 데려오기 위해. 아버지가. 설마. 강은희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이준혁은 더 깊이 조사했고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다. 25년 전 은행 거래 기록. 선대 회장의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됐다. 화재 발생 3일 전. 그리고 그 돈은 홍콩의 한 계좌로 송금됐다. 청부업자에게 지불된 돈. 어머니. 이준혁은 서류를 건넸다. 강은희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남편과 손자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너무나 끔찍했다. 하지만 어머니. 외할아버지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전 살아남았으니까요. 누가 너를 구한 거니?
아마도 아버지일 거예요. 제 희미한 기억 속에서 아버지가 저를 안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저를 넘겨주셨어요. 누구한테? 그 사람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이준혁은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다. 부탁이야. 이 아이만은 지켜줘. 그리고 그 사람은 저를 안고 어디론가 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강은희는 흐느꼈다. 내 아버지는 너를 지켜낸 거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한편 강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선진그룹의 외부 이사 3명이 앉아 있었다. 민준 이사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압니다. 만약 이준혁이 정말 회장님의 친아들이라면 법적으로 상속 우선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강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외부 이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뭡니까? 이준혁의 출생 기록을 무효화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25년 전 사망 신고가 되어 있죠. 그걸 다시 살리려면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데 시간이 걸리겠군요. 네, 최소 1년은 걸립니다. 그동안 이준혁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강민준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민준 이사님이 정식 후계자로 등록되고 지분을 받으신다면 나중에 이준혁의 신분이 회복되어도 소용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강민주는 결정했다.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강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괴로워했다. 양심이 그를 짓눌렀다. 내면의 갈등 음악. 그는 8살 때 고아원에서 강은희에게 입양됐다. 배고프고 외롭고 무서웠던 시절. 강은희는 그에게 따뜻한 집을 주었다. 교육을 받게 해줬다. 사랑을 주었다. 어머니. 강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그는 자신이 비겁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며칠 후 이준혁에게 수상한 제안이 들어왔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당신의 과거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남산타워 아래에서 만납시다. 이준혁은 강은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어머니, 누군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가지마. 하지만 제 과거에 대한 정보라면. 지훈아, 제발. 강은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다시 널 잃고 싶지 않아.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그날 밤 10시. 남산타워 아래. 이준혁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60대 중반의 남자.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있었다. 당신이 이준혁? 누구십니까?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25년 전 그날 밤 당신을 구한 사람이요. 충격적인 음악. 이준혁은 숨이 멎었다. 당신이 아버지가 저를 맡긴 그 사람? 그렇소.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남자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지킬 수 없었소. 당신을 지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내 아버지의 옛 친구였소. 박진호와는 군대 동기였지. 남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날 밤 내 아버지는 나한테 전화를 했소. 위험하다, 집에 불이 날 것 같다고. 나는 급히 달려갔지.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치솟고 있었소. 그리고 아버지를 보셨습니까? 그렇소. 내 아버지는 불길 속에서 너를 안고 나왔소.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호는 나한테 너를 넘겨주며 말했소. 내 아들을 부탁해.
강은희에게 데려다 주지 마. 위험해. 라고. 위험하다니. 무슨 뜻입니까? 내 아버지는 알고 있었소. 그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배우의 선진그룹이 있다는 것을. 외할아버지. 그렇소. 내 외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계획했소. 그래서 진우는 너를 강은희에게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저를 병원 앞에 두고 갔소. 누군가 발견해서 구해주기를 바라며. 이준혁은 무릎을 꿇었다. 그럼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너를 구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소. 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건물이 무너졌소. 나는 그걸 지켜봐야만 했소.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오. 내가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소. 그저 병원 앞에 두고 도망친 비겁한 놈이요. 아닙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다음 날, 강은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진그룹 본사 대강당.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다. 플래시가 터졌다. 강은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이준혁이 서 있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다. 25년 전 저는 화재로 남편과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은희는 이준혁의 손을 잡았다. 제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술렁이는 소리.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다. 회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DNA 검사를 했습니까? 그럼 강민준 이사는 어떻게 됩니까? 강은희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DNA 검사 결과 99.99% 일치했습니다. 이준혁 씨는 제 친아들 박지훈입니다. 폭발적인 반응. 그리고 오늘 저는 한 가지 더 밝히고자 합니다. 강은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25년 전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경악했다. 누가 그런 짓을? 제 친정 아버지 선진그룹 선대 회장이었습니다. 충격의 침묵. 강은희는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은행 거래 내역. 청부업자와의 연결고리. 모든 증거가 명확했다. 아버지는 제 남편을 제거하고 그의 회사를 흡수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아들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 박진우는 마지막 순간 아들을 구해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감동적인 음악. 강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으로서 늦었지만 진실을 밝힙니다. 이준혁 아니 박지우는 제 아들이며 선진그룹의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회견장 뒤편에서 강민준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머니. 강은희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미안하구나. 왜 저한테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어. 강민준은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이준혁에게 다가갔다. 모두가 긴장했다. 이준혁 씨. 아니, 지훈 형. 강민준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놀라움. 이준혁은 당황했다. 민준 씨. 형은 돌아올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막으려 했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뭔지. 그는 얼굴을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저도 고아원 출신입니다. 가족이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데려가셨을 때 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형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25년 동안 가족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강민주는 손을 내밀었다. 같이 가족이 됩시다. 어머니의 두 아들로. 이준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강민준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강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회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자회견 후 세 사람은 강은희의 개인 서재에 모였다. 지훈아, 민준아. 강은희는 두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희 둘 다 내 아들이야. 피가 섞였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머니. 지훈이는 내가 낳은 아들이고 민준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야. 둘 다 소중해. 강민준이 물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사? 강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너희 둘이 함께 이끌어가면 되지. 함께요? 그래. 지훈이는 기술과 전략에 능하고 민준이는 경영과 인맥이 강하잖아. 완벽한 조합이지.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다.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25년 만에 맞는 진짜 가족 식사. 강은희는 이준혁에게 물었다. 지훈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고아원에서? 힘들었어요. 특히 처음 몇 년은. 이준혁은 천천히 이야기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운 밤들. 입양을 가지 못한 채 자라야 했던 시간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던 것.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언젠가 제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강은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니야. 강민준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비슷했어요. 고아원에서는 항상 불안했죠.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민준아.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데려가신 날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어요. 아, 나도 가족이 생겼구나 하고. 세 사람은 함께 웃고 울었다. 과거의 아픔을 나누고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했다. 다음 달 선진그룹은 새로운 경영 구조를 발표했다. 강은희 회장, 박지훈 부회장 기술 및 전략 총괄, 강민준 부회장 경영 및 재무 총괄, 두 부회장 체제. 언론은 이를 형제 경영이라고 불렀다. 이준혁 아니 이제는 박지훈은 자신의 새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부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다. 형님 들어가도 될까요? 강민준이었다. 그래 들어와. 형제의 대화. 민준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신규 사업 제안서입니다. 형님 검토 부탁드립니다. 고마워. 나중에 볼게.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형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형님은 저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제가 형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박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미워할 이유가 없어. 넌 잘못이 없잖아. 하지만 민준아, 우리 둘 다 피해자야.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은. 넌 25년 동안 어머니 곁에 있었잖아. 그 따뜻함을 느꼈고 사랑을 받았어. 난 그게 부러워.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오히려 고마워. 왜요? 내가 어머니 곁에 있어줘서. 내가 없는 동안 어머니를 덜 외롭게 해줘서. 그날 오후 박지훈은 아버지 박진우의 묘지를 찾았다. 25년 만에 처음 가는 곳.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예요. 지훈이. 늦게 왔어요.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거 알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셨죠. 전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도 찾았고 새로운 동생도 생겼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도 되찾을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는 꽃을 놓았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무덤을 떠나는 길. 박지훈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는 앞만 보고 걸어갈 시간이었다. 몇 주 후, 갑자기 비가 내렸다. 강은희는 회사를 일찍 나와 차를 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박지훈이 운전대를 잡았다. 지훈아, 내가 왜 운전을? 오늘은 제가 하고 싶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서요. 강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차는 조용히 달렸다. 빗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다. 어머니. 응? 제가 왜 돌아왔는지 아세요? 강은희는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진실을 밝히려고?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였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어요. 밤마다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는 꿈, 자장가를 불러주시는 꿈. 그래서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제 바로 곁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차가 신호에 멈췄다. 박지훈은 백미러를 통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운전기사로 지원했어요. 어머니 가까이 있고 싶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강은희는 앞좌석으로 손을 뻗었다. 박지훈의 어깨를 잡았다. 나도 사랑한다, 지훈아. 너무너무 사랑해. 비는 계속 내렸다. 하지만 차 안은 따뜻했다. 25년 만에 되찾은 사랑으로. 차는 다시 움직였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1년이 흘렀다. 선진그룹은 형제 경영 체제 하에 더욱 성장했다. 박지훈의 혁신적인 전략과 강민준의 안정적인 경영이 시너지를 냈다. 회사 가치는 2배로 늘었고 직원 만족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지훈은 웃으며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민준아. 내 덕분이야. 형님의 기술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두 형제는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그때 강은희가 들어섰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어머니, 신규 계약 성사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애들아. 강은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은 따뜻한 미소. 어머니, 오늘 저녁에 우리 셋이 외식할까요? 박지훈이 제안했다. 좋지. 민준이도 괜찮아? 당연하죠. 제가 맛집 예약할게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 앉았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건배할까? 강은희가 와인잔을 들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다시 만난 기적을 위해. 잔 부딪히는 소리 건배.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다. 식사를 하며 민준이 물었다. 형님,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요? 응? 갑자기 왜? 아니, 형님 나이가 이제 30인데. 결혼 생각은 안 하세요? 박지훈은 웃었다. 아직은 괜찮아. 회사 일도 바쁘고. 강은희가 끼어들었다. 그래도 지훈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봐. 어머니가 소개시켜 줄까? 어머니까지.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이었다. 며칠 후, 박지훈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박진호 장학재단 설립. 화재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기 위한 재단이었다. 이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아원 아이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박지훈이 발표했다. 제 아버지 박진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지키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저는 같은 상황의 아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강은희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진우 씨,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재단 설립식 날, 소망의 집 고아원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다.
현대식 교육시설과 생활관을 갖춘 박진우 아동센터. 현판식이 열렸다. 박지훈, 강은희 그리고 민준이 함께 줄을 당겼다. 하얀 천이 떨어지며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났다. 박진우 아동센터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박지훈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센터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한 아이가 박지훈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여기 정말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박지훈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아이의 눈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외롭고 불안했던 그 시절.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여기에 가족이 있어. 가족이요? 응. 우리 모두가 내 가족이야. 아이는 활짝 웃었다. 어느 날, 박지훈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25년 전 화재에서 구출된 물건들이 보관된 상자. 이게 뭐지? 상자 안에는 불에 탄 지갑, 시계 그리고 봉투 하나. 이 봉투는 심하게 그을렸지만 안에 편지는 기적적으로 보존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 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내 아들 지훈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아마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아빠는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어. 하지만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너와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야. 박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지훈아, 아빠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첫째,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5살밖에 안 됐지만 너는 항상 용감하고 착했어. 둘째, 엄마를 부탁해. 엄마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외롭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야. 셋째, 절대 포기하지 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일어나.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훈아, 아빠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태어난 그날부터 매일매일이 행복이었어. 아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내 아빠가 된 거야. 사랑한다, 내 아들. 아빠가 박지훈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아빠, 저도 사랑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박지훈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액자에 넣었다. 그리고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았다. 매일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 그로부터 6개월 후, 어느 화창한 봄날, 강은희는 자신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지난 25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화염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차갑게 얼어붙어 살아야 했던 긴 시간들. 그리고 기적처럼 돌아온 아들. 정말 긴 여정이었어. 강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인생은 때로 잔인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죠. 하지만 동시에 인생은 기적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강은희 회장은 25년 만에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큰 가족을 얻었죠. 혈육으로 이어진 아들. 마음으로 이어진 아들. 이제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화염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사랑 속에서 끝을 맺습니다. 25년의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로의 품으로.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 마치 박진우가 하늘에서 가족을 지켜보는 것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